안녕하세요. 데빌스토크 이영일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전 프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인터뷰에서 이미 신경전이 시작됐는데요. 얽힌 것도 많고 스토리가 재밌는 두 팀의 대결, 맨유 그리고 토트넘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때 맨유를 이끌던 무리뉴, 지난 시즌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했죠. 무리뉴가 토트넘 부임 직후 가장 먼저 변화를 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장 애용하는 전술, 비대칭, 풀백인데요. 무리뉴는 4-3-3과 4-2-3-1을 주로 쓰는 감독이죠. 토트넘 부임 직후에도 해당 전술들을 사용했는데요. 오른쪽 풀백은 높게 전진시켜 윙어처럼 활용하고 왼쪽 풀백은 후방 및 중앙으로 들어와 가짜 센터백을 수행합니다. 무리뉴 부임 초기 퀄리티가 떨어진 토트넘의 풀백, 그나마 오리에를 공격적으로 잘 활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있는 이 선수 이와노비치를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 무리뉴라 생각합니다. 당시 이바노비치는 오른쪽 풀백임에도 적극적으로 페널티 박스에 침투했죠. 크로스도 올리지만 헤더와 직접 슈팅을 많이 노렸습니다. 실제 무리뉴 첼시 2기 우승 시즌인 14-15 시즌 이바노비치는 리그 4득점 6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비대칭 풀백을 잘 썼던 무리뉴, 최근엔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입니다. 때론 고집이라고 표현될 만큼 4-3-3을 쓰던 무리뉴가 이제 3백 전술의 사용 빈도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백스를 사용하면서 두드러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양 윙백의 높은 전진입니다. 센터백 3명이 이미 후방에 있고 전방 공격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양 윙백을 모두 높게 올려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과거엔 한 손엔 방패, 한 손엔 칼을 들었던 느낌이라면 이제 양손에 다 칼을 든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 플레이에서 살필 수 있는데요. 유로파 경기는 상대적 약팀과 겨루기 때문에 포백을 가동하면서도 양 풀백을 모두 균등하게 전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유로파 경기 첫 득점 장면에서 이런 공격성이 잘 드러났죠. 벤 데이비스가 벨바인에게 공을 건넨 후 열린 공간을 침투합니다. 이후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고 케인이 마무리하죠. 다음은 지난 카라바오컵 첼시전 자료인데요. 히트맵을 보면 오리에가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 더 많은 터치를 보였으나 빈도의 차이일 뿐 레길론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죠. 실제 평균 포지셔닝 자체는 레길론과 오리에 거의 동일선상이죠. 해당 장면에서 양 윙백이 모두 높게 전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이 경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오리에가 올린 크로스를 레길론이 쇄도하며 슛으로 연결하죠. 와이드하게 벌어진 윙백이 쇄도하며 마무리 짓는 슈팅은 수비 입장에선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데요. 특히 맨유는 최근 여러 경기에서 측면 전환에서 약점을 보였죠. 지금도 탈 압박 후 그릴리시에게 롱패스로 전환하는 아스톤 빌라, 그릴리시는 빠르게 전진하여 중앙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하죠. 지난 브라이튼전 포터 감독의 피닝 플레이가 유효하기도 했으나 그런 점을 고려해도 맨유는 최근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럼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가치관은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제하고 싶은 타겟이 공격적인 측면 수비수라면 말이 다르죠. 상대 윙백을 억제하고 싶다면 올라온 그를 막을 생각보다 그가 올라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솔샤르가 백스리를 가동하길 원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구도는 완비사카가 레길론을 1대1로 상대하는 것인데요. 협력 수비보다 1대1 수비에 특화된 완비사카를 레길론에 맞불놓는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볼을 끊어냈을 땐 전진한 레길론 뒤를 래시포드가 노립니다. 포그바는 이런 연결 역할을 수행해주죠. 뿐만 아니라 이 경기는 중원 싸움도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토트넘의 중원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로셀소, 연돈벨레, 호이비에르는 중원 3인방에 요구된 요소를 서로 보완해주며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맨유의 중원은 아직 호흡에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베스트 11 중원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점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나마 지난 리그컵에서 포그바가 특유의 리드미컬한 볼 컨트롤과 패스, 볼 전개 등을 보여주며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지난 리그컵 경기의 포그바 폼은 인상적이었죠. 백스리이기 때문에 수비는 수비진이 보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의 보호를 받기보단 수비진에 늘어난 숫자값을 해야 합니다. 이 경기에서 맨유에서 가장 프레셔가 좋은 3백 조합 루크쇼, 바이를 기용하여 오히려 중원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양팀 모두 비슷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원을 내주면 결국 공격수의 스태미너를 갉아먹는 뻥축구로 전환되죠. 빈 공간을 캐치한 롱패스, 스프린트 극대화 축구는 괜찮으나 선택지가 한정되는 건 절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중원이 수비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진이 중원을 지원해주는 구도로 중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측면 수비의 스페셜리스트 완비사카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겠죠. 소니의 부상 정도와 맹활약한 알리에 대한 무리뉴의 평가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으나 위 라인업을 예상해봅니다. 맨유의 경우엔 프레드 대신 마티치 혹은 반더베이크도 가능하지만 기동력과 백스리 시스템에선 프레드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두 감독 모두 백스리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중원 힘싸움과 완비사카 그리고 레길론이 키포인트라 생각되네요. 이 두 감독의 대결, 이 스토리는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프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